사업 착수 시점인 인허가 기간에 수개월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RDTR, 즉 토지 이용 상세 계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허가가 매우 빠를 수 있으니 인도네시아에서 땅을 사거나 공장을 짓기 전 반드시 OSS 시스템을 통해 KKPR, 특히 RDTR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빨리 착수하고자 법인 설립 후 사업 부지를 덜컥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2021년 옴니버스법 도입 이후 토지 이용 및 인허가 개념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었으므로 사업 착수 이전에 RDTR 및 KKPR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RDTR은 한국의 도시관리계획, 상세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토지 이용 상세 계획입니다. 즉, 특정 필지가 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를 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의 RDTR을 디지털 지도로 만들어 OSS,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업하려는 부지에 RDTR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공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RDTR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상위 계획인 RTWR을 따르게 되며 그만큼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KKPR은 무엇인가요? 이는 과거의 아이진 로카시를 대체한 개념으로 공간 활용 허가에 해당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공간 계획, 즉 RDTR과 적합한지를 확인받은 승인서로서 이 땅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OSS를 통해 KKPR 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디지털 RDTR이 이미 존재하고 신청한 사업의 KBLI가 해당 지역의 RDTR에 부합한다면 OSS 시스템에서 즉시 승인이 나오므로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디지털 RDTR이 아직 없다면 관련 부처 심사관이 상위 계획, 즉 RTWR 등을 검토하여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니 그만큼 시간 및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절차를 다시 요약한다면 사업자는 원하는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의 RDTR, 상세 지도를 확인하여 내 사업 아이템, KBLI 코드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DTR이 있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RDTR과 대조하여 KKPR을 즉시 발행할 것이고 RDTR이 없다면 수동 심사를 거쳐 KKPR 승인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KKPR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환경 인허가, 암달 UKL, UPL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민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코드 KBLI가 해당 지역의 RDTR에서 허용하는 업종인지 우선 확인해야 하고 만약 업종이 맞지 않으면 KKPR 단계에서 반려되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사거나 임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RDTR, 조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기는 공장이 안 되는 땅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KKPR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RTWR이 방향이라면 RDTR은 규정, KKPR은 그 규정에 맞다는 인증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연관성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고리입니다. 사업자가 특정 부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그 땅의 RDTR을 확인하여 내 업종이 허용되는지, RTWR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쳐 KKPR을 득해야만 비로소 해당 주소지를 기반으로 법무부 사부 시스템에 법인을 등록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강화된 규정하에서는 KKPR 승인 없이는 법무행정, 사부 또는 환경인허가, 건축허가로 넘어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RTWR, 방영에서 RDTR 기준으로 그리고 KKPR 승인으로 이어지는 이 연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KKPR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KKPR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발행되게 됩니다. 첫째는 컨펌, 콘피르마시 KKPR로서 RDTR이 있는 지역에서 시스템이 즉시 발행하는 가장 빠른 형태이며 KKKPR이라 합니다. 둘째는 승인, 버르스투주한 KKPR로서
RDTR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정부가 심사를 거쳐 발행하며 이는 PK-KPR이라 명명합니다. 이 외에도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KKPR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취득용 KKPR, KKPR 뻐르올레한, 둘째는 활용용 KKPR, KKPR 뻐만 빠아탄입니다. 취득용 KKPR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는 총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주어지는 KKPR로 이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활용용 KKPR, KKPR 뻐만 빠아탄은 땅을 가진 주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받는 승인이 되겠습니다. 중복방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필지에 대해 2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취득용 KKPR을 받을 수 없겠으나 토지 소유주가 가진 활용용 KKPR과 외부에 승인된 취득용 KKPR은 예외적으로 중복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소유주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KKPR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버튼이자 토지 권리의 기초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RDTR 수립을 강력히 독촉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사전 검토 없이 무턱대고 땅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결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증서트, 서티피카트 따나, 혹은 종이증서에 그려진 지적도상의 정보를 현대적인 디지털 좌표계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둘의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이나 반려사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환경서류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때 환경서류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 중 하나가 종이증서에 그려진 지적도의 면적, 형태, 및 좌표가 디지털 좌표계와 일치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법적 소유권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니 측량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종이증서에 그려진 도면을 현대적인 디지털 좌표계로 옮기는 작업을 전문 측량사를 통해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국토청, 칸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적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현지 측량사에게 의뢰하여 국토청 데이터와 100% 일치하는 디지털 지도 파일, SHP 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행 작업이 될 것입니다.